안녕하세요. 신우쌤입니다. 오늘은 그 정식 진도는 아니고 그냥 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이길 수 있는 딱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할 건데요. 딱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주식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자금이 좀 있는 상태에서 돈을 굴릴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주식이나 해볼까, 부동산이나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거 테마주 매매인데, 이걸 테마주 매매를 흔히 하는 순환매를 올라타고 뭐 기다리고 이런 매매가 아니고 한 2, 3년 이상 보유하는 어떤 그런 매매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하고 틀려갖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대선을 기준으로 해서 큰 잔치판이 벌어지죠.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걸 이용해갖고 하는 방법인데, 다음 대선의 어떤 구도를 알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대충 이렇게 구도를 짜봤는데, 여당에서는 이낙연 현 총리와 유시민 전 장관 겸 노무현 재단 이사장 겸 박원순 현 서울시장, 이 세 명 정도가 유력시 되죠. 현재로서는 일단 드러난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 외에 뭐 김부겸 씨라든지 많습니다만은 어차피 예비 경선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또 그러고 야권에서는 황교안, 오세훈, 김경준, 안철수, 유승민 등 많습니다. 여기서 뭐 안철수라든지 유승민 씨 같은 경우는 한국당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라고 합니까, 가능성이, 기대감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고, 또 그러고 뭐 여기서 2강으로 따진다면 황교안, 오세훈 대, 또 그러고 여권에서는 이낙연 총리하고 유시민 씨가 있고 박원순이 있는데, 지지율이 좀 낮죠. 박원순 씨는.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높지만은 방송에 나와서 계속 안 나온다고, 정치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저는 그 진실성을 믿습니다. 아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 자체가 물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은 황교안이라든지 오세훈 쪽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상황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은 이낙연, 유승민, 뭐 그런 상황이, 그런 건데, 지금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북미 회담, 또 북미 회담에 따른 어떤 북한의 뭐 조치라든지, 그게 만약에 잘 돼서 남북 화해 무드로 만약 가버린다면은 변수가 정말 많아지죠. 일단은 모든 이슈가 어떤 남북 관계로 쏠리게 되고, 또 그러고 올해 말에 노벨 평화상 같은 거, 그것도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이 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럼 지지율도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여권이 유리해지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황교안이나 오세훈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핸들을 좀 많이 꺾었죠. 지금은 둘 다 그냥 우파에서 극우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게 정치라는 게 원래, 어떤 정치라는 숲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나무만 보이고 숲은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런 영향 때문일 거예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전부 그 특기 부대 같은 어떤 극우들의 어떤 움직임만 보이는 그런 상태.
때문에 오른쪽으로 많이 꺾었는데, 오른쪽으로 많이 꺾지 말고 차라리 어느 정도 어떤 중도 우파 정도 수준에서 있다면 여러 표로 쓸 수 있을 텐데, 그 너무 오른쪽에서는 흡수할 수 있는 표가 그렇지 많지가 않다고 보는데, 하여튼 뭐 그야 뭐 정치하는 사람들 판단할 문제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다음 대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또 2월 27일 날 한국당 그 대표 경선이 있죠. 이때 그러니까 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 어떤 두 부류가 충돌한다고 보는데, 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박근혜계로 볼 수 있고, 오세훈 같은 경우는 비박근혜로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누가 되는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 있는 총선, 또 그러고 지금 문 대통령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아직 2년 반이 안 됐죠. 그 2년 반, 한 3년 후에 있는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근데 만약에 당 대표가 되더라도 총선에서 이기냐 지느냐에 따라서 또 입지가 달라지고, 하여튼 변수는 아직 계속 생기지만은 이런 이슈, 그러니까 대선 이슈 자체는 사그러들지는 않습니다. 봤을 때 보통 대선 이슈에 엮이면은 보통 더블 뭐 많이 가면 10배까지, 이지 같은 경우는 그 10배 정도 올랐죠. 이지 차트를 좀 한번 봅시다. 좀 내놓고, 차트 이지가 037370 이지. 이때죠. 이때인데 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게, 대구 주식 모임에서 리먼 브러더스 때, 그때 어떤 모임에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종목 하나만 추천해달라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종목 추천 같은 건 잘 안 합니다만은 그때 이지를 추천했던 걸 기억나요. 만 원 이하에서 매수해서 기다리면은 일단 대선 전에 최소한 더블은 간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블이 아니고 한 10배 갔죠. 고점이 87,900원까지 갔는데, 이 이지가 황교안 관련주로 지금 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왜 황교안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느냐, 뭐 박근혜가 대통령 할 때 황교안이 총리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건데, 뭐 관련주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현재 15,200원 수소주로도 또 같이 엮여 있죠. 양수협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주식시장에서 박쥐,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테마들은 잘 못 움직이지만 예외는 또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수소주들이 다 가고 마지막에 움직였는데, 어, 그렇지만은 얘도 여전히 그냥 뭐 대선주로 찍어야 되고, 처음에는 친인척주들 또는 지인주들이 학벌, 뭐 혈연, 지연 이쪽으로 엮였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마지막에는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했던 말들, 또 그러고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정책을 실행할 것인가, 여기 따라서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유명 테마가 있죠. 이명박 홍보 시절에 대우나 이야기하면서 대우나 관련주들이 그 10배씩 막 이화공영 뭐 이런 게 10배씩 막 뜨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누가 봐도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정책은 뭐 대북 쪽이 될 것이다, 남북 경협 쪽이 될 것이다, 이거는 예측이 가능했고, 근데 그렇게 많이는 못 움직였지만
하여튼 적어도 따분은 가는 어떤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자면은 자 다음 대선은 다음 대선이 언제냐 날짜를 정하고 또 그러고 이 후보군들 중에서 뭐 일정이 많습니다. 일정이 많은데 또 최종 후보가 되려면은 당의 어떤 예비 경선도 통과해야 되고 나간다 안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 옛날 안철수 했는 것처럼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 막 하다가 나중에 나간다 그래가고 또 올라가고 안 나간다 그래가고 또 급락하고 막 그런 흐름들 있을 건데 그런 변수들이 계속 있는데 있지만은 그런 변수들이 있지만은 주가는 올라갑니다. 급등락이 도중에 좀 있어서 그렇죠. 있지만은 근데 이어서 꼭 나갈 만한 사람들을 딱 잡았을 때 이낙연 여권에서는 이낙연 총리 또 그러고 야권에서 한교안 오세훈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오세훈 씨 같은 경우는 2월 27일 날 한국당 전당대회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지지율의 차이가 좀 벌어진다든지 뭐 좁혀진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김경윤 씨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에 잠깐 나왔는데 집 고쳐달라니 집 고쳐달라고 불렀더니 뭐 집주인 연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고 있던데 어떤 지지 기반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끝까지 간다라고는 저 같은 경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유학 중이죠. 유학 중이고 손학규 씨가 바른미래당 대표인 손학규 씨가 최근에 안철수의 어젠가 그젠가 안철수에 대해서 언급한 게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냥 뭐 그러고 총선 전에는 들어올 것이다. 그때 입장을 뭐 정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안철수는 소문 다 났죠. 그냥 별로 안 좋은 소문으로 안 좋은 쪽으로 소문 다 나고 지지율이 예전 같이 못할 것이다. 파월이 예전 같이 못할 것이다.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대선 잠룡이 아니고 잠룡 잡놈할 때 그 잡자를 써갖고 잡룡이 되지 않을까. 유승민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당 입당도 지금 불어들 가능성이 그런 많고 근데 바른 미래당 쪽이 계속 남아있기도 못하고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죠. 입장을 정리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 근데 아직은 변수로 넣을 만한 그게 못 되죠. 못 되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황교안 관련주 또 그러고 오세훈 관련주 이낙연 관련주 그래서 꼭 나올 사람은 이낙연 씨라든지 아니면 황교안 쪽이라 보는데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승산이 있다면은 승산이 어느 정도 확실하다면은 꼭 나올 것 같고 승산이 없다 만약에 막 남북 통일 모드로 막 가갖고 극우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못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오세훈 씨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요. 불리하든 유리하든.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관료 출신이라갖고 좀 리스크를 안 질라 그럴 가능성이 많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관련주, 오세훈 관련주, 황교안 관련주 이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야권을 투자한다면은 오세훈 관련주와 황교안 관련주의 비중 자체를 7대3 정도로 잡아갖고 한쪽을 해지로 이렇게 사용해야 될 겁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이동시켜갖고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이낙연 관련주, 그 황교안 관련주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친인척, 지인, 뭐 하경회는 이렇게 엮여져 있는 관련주인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걸 보면은 깝깝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관련주가 되느냐 뭐 그런 건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실제로 그러니까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 중에서 아세아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아세아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황교안 씨와 회사의 업무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나 대표가 황교안 씨와 친분이 있는 것은 맞다. 이런 이야기를 공시를 통해 갖고 정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인 관련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죠. 그때 이낙연 관련주 같은 경우 안철수 그 뭐고 난탄 알루미늄 업체였고 쭉 있는데 이건 동생이 이제 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업체고 여기서 그냥 일단 대장주는 남산 알루미늄이고 황교안 대장주는 한창제지나 아세아텍이 대장주가 될 겁니다. 시간 지나면은 뭐 이지라든지 얘네들도 올라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주목한 게 한국맥멜티 같은 종목 이게 이사 중에 한 명이 황교안 씨하고 어떤 공직 생활을 거의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황교안 씨가 뭐 대구지청에 있을 때는 같이 대구지청에 있었고 서울에 있을 때는 같이 서울에 있고 뭐 거의 직장 동료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일단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종목들이 아, 마우스 드래그가 왜 안 되죠? 그 오세훈 시민 관련주라고 해갖고 오세훈 관련주 진양화 오세훈 관련주는 진양화학이 대장이고 어떨 때는 진양산업이 리드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진양폴리가 리드를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시민 관련주는 보혜양주가 대장주인데 보혜양주에 지금 시민이 사회이사로 등록돼 있죠. 연봉 2,300만 원 정도 받던데 사회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뭐 서울대 경제학과 뭐 동문이나 동창이거나 뭐 그런 종목들입니다. 별, 별 뭐야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오세훈 관련주는 뭐 이 정도 있다. 이런 종목들을 적정 수준으로 편입했어 이제. 현재 위치를 보면은 너무 많이 올랐죠. 저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보혜양조 보혜양조 같은 경우는 뭐 800원 정도에 놀다가 83, 24, 200% 정도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태. 지금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진양화학은 2,000원에 놀다가 7,000원까지 250% 정도 상승했죠. 그리고 황교안 관련주 아시아텍 같은 경우는 얼추 한 3,000원에서 6,000원 부분까지 더블 정도 상승했고 한창 제지는 1,000원에서 3,500원까지 막 2.5배 정도 상승했죠. 얘네들이 충분하게 조정받기 위해서는 특성 관련주 조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시장의 이슈들이 이제 최근에 수소차로 갔다가 뭐 대선주로 갔다 뭐 수소차로 갔다가 경협주로 가고 있고 뭐 그런 상태인데 일단 남북 문제가 지금 이제 당장 발등에 떨어져 있는 어떤 건데 불인데 참 마우스 들이고 안 된다. 그런 문제들 2월 말에 있을 이슈들 한국당 경선 한국당 경선과 또 그러고 북미회담 2차 북미회담이 그런 대로 잘 끝나면은 빠르면 3월 초나 3월 중순 정도에 김정은이 서울 답방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또 3월 달에 그 일정이 북한 대북 관련 일정이 또 남아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선주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겁니다. 지금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어떤 자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희소 게임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희소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상태인데, 그냥 수소 뭐, 그러니까 3월 달에 5G 관련주들, 또 그러고 그 대북 SOC 뭐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이 당분간 3월 달까지는 시장을 지배한다고 보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요. 지배한다고 보고, 그 사이에 잠깐씩 이제 뭐, 잠깐씩, 그러니까 돌발 테마들, 그러니까 홍역 때문에 이렇게 뭐야, 그 우정바이오하고 KM제약이 움직이듯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조류독감이 많이 나타난다면은 조류독감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거고, 그렇지만 어떤 테마의 큰 줄기 원료는 남북 경협과 수소차, 대선 이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쪽이 이 세 가지 섹터가 다 하락하는 날은 잘 없어요. 막 돌아가면서 그냥 뭐. 오늘 같은 경우 대북 테버가 움직이니까 나머지 대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소차가 완전히 죽었죠. 죽었는데, 내일 만약에, 내일은 주말이래갖고, 주말은 보통 주말 사이에, 연휴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뉴스가 선반영되는 게 있습니다. 선반영되는 게 있는데, 2월 말에 북미담 장소, 뭐 의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발표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죠. 이제 1월 말인데, 그러니까 수소차가 오늘 시간 외에서 많이 하락했는데, 얘들이 한 분 정도 움직여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합니다. 다 산으로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대선 관련주 중에서 좀 유력 투자들 종목을 잡아서 대선 한 1년 전 또는 6개월 전에 판다. 아니면 해당 당의 어떤 후보 경선이 있기 전에 판다. 그때 가장 핫할 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보가 뽑히고 난 다음에는 정책주들이 움직이는데, 그 후보의 어떤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서 어떤 관련 종목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국 맥널티, 황교안 관련주죠. 황교안 관련주 한국 맥널티를 주변에 좀 추천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또 그러고 두 번째 방법은 지수 연계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충격을 이용한 매매인데, 음, 종합주가지수에서 지표를 추가하는데 딱 하나만 추가하면 됩니다. 차트와 거리랑, 그리고 이격도, 이격도, 이격도가 있는데, 이격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고, 제가 이렇게 체크하듯이 20 안 남아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20을 해서 좀 보기 좋게 이 정도로 세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이격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종합주가 지수를 좀 길게 늘어서 한번 볼게요. 길게 늘어서 보면 이격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혼잡스러운데, 여기서 이격이 9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예, 줄을 끊고 또 그러고 한 90, 한 2, 3 정도 됐을 때, 95 이하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95가 여기인데 줄 하나 끊습니다. 보통 이격이 95 이하로 떨어지고 90 이하로 많이 떨어진다면은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이를테면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도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굉장히 많았는데, 황우석 사태라든지 뭐 또 무슨 일이 지금 또 그러고, 아시아권에서 있을 만한 게 뭐 중국이 급락한다든지 일본이 급락한다든지, 뭐 중국 성경세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필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일본이 예전에 미국 경제를 초월한 적이 있었죠. 미국 경제를 초월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미국이 손 좀 봐주고 그러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들어가서 침체가 됐죠. 중국도 한번 손 한번 봐줄 때가 됐죠. 그러면은 거의 IMF에 버금가는 그런 위기가 올 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짐 노지스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먹히겠지만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안 먹히겠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큰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막 지수가 급락할 때 올라갈 때는 좀 어려운데 급락할 때 많이 급락한 종목들 그러니까 코탁 소형 잡주들 이런 거 빼고 이제 중대형주 중에서 많이 급락하는 종목들을 매수하면 되는데 어떻게 급락하는 종목을 찾느냐 하면은 보통 HTS 보면 이렇게 이런 툴이 있어요. 키움 같은 경우는 0164인데 가격 급등락 해갖고 그러니까 열흘 전부터 지수가 만약 급락한다면 일 전으로 체크한 다음에 이걸 10으로 스팅을 하는 겁니다. 10으로 스팅해갖고 급락한 종목들을 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타 전체로 체크를 해갖고 보면은 그러니까 최근 열흘 사이에 가장 많이 급락한 종목이 노바텍이라는 종목이죠. 좀 신기줄에 갖고 종목 한번 볼까요? 급락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지수가 급락할 때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개별 악재가 있어갖고 급락했다든지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개별 악재가 있어서 급락했다 이건 절대 안 되고 지수가 급락할 때 따라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면 노바텍 같은 경우는 얘는 만원에 상장돼서 차트를 약간 길게 보면은 14,000원을 시가 형성해서 그냥 바로 상한가 하고 뭐 거의 35,000원까지 갔다가 급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어떤 가치 대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접근하면 안 되죠. 이런 건 접근하면 안 되고 상무 MC 이런 개별 잡주는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지금은 급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검색이 될 리가 없죠. 그러면 좀 핫한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 찾아보면 되겠죠. 뭐 감자 이런 거 뭐 이상한 거 액면 분할 이런 거 해서 하는 거 착시로 올라가는 거는 다 빼버려야 됩니다. 우선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유신이 최고 많이 하됐네요. 최근 열흘 사이에는 12일 사이구나. 얘 같은 경우는 철도 수주를 그러니까 남북 경협에서 실질적으로 철도 수주를 받았다 하는 어떤 그런 재료 때문에 급등을 했는 그런 케이스고 이런 재료 말고 지수 때문에 순수하게 지수 때문에 급락을 했을 때 급락주에 클릭한 다음에 해당 캔들의 급락 일수만큼 이렇게 컴퓨터 버벅거리죠. 지수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지수가 만약에 급락을 한다면은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막 급락한다면은 급락 일수가 한 열흘 동안 이렇게 막 급락했다. 그러니까 지금 2000이 지지선이죠. 2000포인트가 지지선인데 2000포인트를 깨고 급락했다. 2500에서 뭐 1500까지 막 급락했다. 혹은 1000까지 급락했다. 그러면은 해당 급락 일수만큼 여기 포함시킨 다음에 가장 많이 급락한 종목들 찾아서 저점이 어딘지 모르죠. 저점은 어딘지 모르는데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연기금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해당 급락의 이슈 급락을 하면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가 안 나옵니다.
이유 없이 급락하는 게 무섭거든요. 이유가 있을 때는 급락을 많이 안 해요. 이유 뭐 때문에 급락했다 하는 그는 이유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보통 반등을 하고, 또 그러고 급락의 어떤 요소 자체가 해소될 만한 어떤 그런 이슈가 터져주면은 그 반등합니다. 리먼 브러스 때는 그때 통화 스와프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또 그리고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일본하고든가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수가 반등했죠.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없을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급락의 상황이 온다면은 다시 뭐 그때 돼갖고 유튜브 방송을 물론 하겠지만은, 저는 리먼 브러스 때 아주 200 아니 890포인트였어. 정말 저점을 잘 잡았어요. 많이 먹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저점을 잡았으면은 그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화면을 띄우면 안 되고 잊어버리고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이렇게 어디 여행이나 갔다 오고 그러면은 주가는 충분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평소에 좀 숙달을 시켜놔야 됩니다. 근데 급락은 항상 공포를 동원하기 때문에 정말 공포스러울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멘탈, 아무것도 모르면은 살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알면은 못 사는데, 그러니까 멘탈까지도 필요 없죠. 이건 초보 투자자를 위한 어떤 강좌이기 때문에 그럴 때 들어가면 된다는 거. 가장 무서울 때. 그러니까 증거서 직원이 뭐 좀 안 되는 말이지만, 증거서 직원이 고객 예탁금을 날려갖고 뛰내렸다 뭐, 또는 마포대교에서 누가 주식 투자 비관으로 뛰내렸다 뭐 그런 뉴스 나오고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면은 시장이 안 좋은 거거든요. 또 그리고 누구나 주식을 한다 그러면은, 주식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은 주위에 주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시장 고점 과열인 상태죠. 그런 거 생각해서 그냥 평소에 주식에 대한 관심이 없던 분이 주식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리죠. 그때는 거의 고점입니다. 나중에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고,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